안녕하세요. 슈로스코리아의 최승도 교육실장입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중 하나인 과연 척추측만증은 진짜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외형과 그리고 코 각도를 줄여낼 수 있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 먼저 허리에 측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허리에 측만이 있는 경우 요 중심 노란 선에서부터 우리 요 허리의 만곡을 볼 수 있는데 어찌저찌 운동을 잘 해서 골반을 잘 맞춰 놓으니 이렇게 중심선에서 머리까지 일자로 올라가며 이렇게 아치의 형태에 있던 거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만곡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골반의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그 골반의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중재를 한다면 허리의 만곡이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의 회전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골반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허리를 풀어내는 그런 동작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추와 흉추에 같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일단 먼저 보면 25도와 23도라는 콥스 앵글, 콥 각도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찌저찌 운동을 잘 해서 20도와 16도로 줄여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대한 중재, 골반을 통한 허리에 대한 중재와 그리고 흉추와 어깨에 대한 중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번에 둘 다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골반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그 다음에 흉추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형이 굉장히 이뻐지게 되는데요. 그 외형이 이뻐지는 만큼 이러한 각도도 충분히 개선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이, 그리고 몸의 뻣뻣함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몸에 대한 유연성과 성인이 된 이후의 몸에 대한 유연성은 정말 다를 수 있는데요. 몸이 많이 뻣뻣하고 뻣뻣할수록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되게 교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녀석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능력인데요. 측만증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어디서 헬스장에서 뭐 웨이트 운동을 하시든 필라테스 운동을 하시든 몸을 내가 직접적으로 써보신 분들이 그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빠른 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운동과 척추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이 너무 상반된 경우가 조금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처음에 몸에 대한 인지를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거울을 보고 내 몸이 대칭으로 가는 방향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빈도입니다. 처음에 오시면 몸에 대한 인지도 먼저 해야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숙제를 좀 내드려야 되는데 이 운동 빈도가 워낙 적어버리면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딱 과외를 받고 어떠한 수학 공부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1등급을 맞기가 좀 힘들겠죠.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오셔서 충분히 안내 받으시고 교정된 운동 통해서 배워 가시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는 주 2회지만 센터에 내원하시는 횟수는 주 2회로 권장드리지만 집에 가셔서 3회, 4회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면 외형의 변화를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고, 외형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각도의 개선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인데요. 요즘에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허리에 대한 통증, 다리의 저림, 어깨의 불편함, 목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도를 먼저 개선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불편한 사항들부터 먼저 해결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각도를 맞추려는 그런 외형을 좋아지게 하려는 운동을 먼저 진행해 버리면 통증에 대한 불편감이 훨씬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운동들, 스트레칭들을 먼저 진행해 준 다음 그 다음에 통증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척추의 교정을 가져가는 운동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에 대한 의지. 척추 측만증이라는 건 자체는 일단 몸에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많은 측만증 분들이 몸에 대한 불균형의 결과값을 내 몸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결과적으로 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왜? 넘어지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몸이 대칭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질감, 어색함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거울을 통해서 보고 내가 정말 좋아져야지,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반복해 주셔야 이게 정말 실제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운동에 대한 의지가 저는 요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측만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혹은 어느 큰 병원에서 측만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어떤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좋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좋아지려는 그런 노력, 운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